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다이어터 문석기입니다. 오늘은 3대 운동 중 하나인 스쿼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스쿼트는 큰 근육을 사용하는 대근육 운동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렇게 3대 운동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스쿼트 동작을 오늘 배워볼 거예요. 남자분들 보면은 상체는 막 이따만한데 다리는 막 치킨 라이스처럼 되게 얇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꼭 스쿼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육안적으로도 좀 별로고, 두 번째로 몸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하체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하체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상체 근육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체 운동 루틴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체를 위해서라도 꼭 하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하체가 칼로리 연소가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 정도는 해주시면 칼로리 연소가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근데 단지 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다리가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저중량으로 고반복 운동을 해준다면 조금 더 탄력 있는 다리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스쿼트 그냥 기본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와일드 스쿼트, 스몰 스쿼트, 그냥 노멀 스쿼트, 앉는 방법에 따라 풀 스쿼트, 합 스쿼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일단 운동 목적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동작은 스쿼트를 하실 때 많이들 간과하시는 고관절 사용법. 스쿼트를 할 때 다리가 위쪽 여기만 아프다, 아니면은 무릎만 아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고 꼭 여기 허벅지 위에까지 전부 다 쓰시는 법을 연습을 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긴 근육이기 때문에 짧은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오늘 먼저 알려드릴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발끝은 살짝 바깥쪽을 향하도록 한 상태, 그리고 허리는 항상 핀 상태에서 오늘은 풀 스쿼트로 먼저 가볼게요. 스쿼트는 발끝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발끝이 만약에 바깥쪽으로 향하면 무릎도 바깥쪽으로 향하고, 일자로 하면 무릎이 일자로 나가요. 근데 안으로 모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무릎 바깥쪽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힘드네. 스쿼트를 하실 때 발끝을 조금 와이드로 벌리고 하시고, 너무 좁게 할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밸런스가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좁게 어깨 넓이만큼 넓게 해주시는 게 좋고, 항상 하실 때 허리가 이렇게 세워 있어야 돼요. 세운 상태에서 풀 스쿼트로 할 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허리 핀 상태에서 저기 일어나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 다리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리를 와이드로 할수록 아무래도 여기 대퇴 상부를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모양을 정말 제대로 만들게 되면 약간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게 만드시는 게 좋은데, 여기를 못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만 막 이렇게 막 말근육처럼 막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여자분들이 여기만 막 올라오면 되게 별로 보기 안 예쁘잖아요. 그러려면 근육을 크게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동 범위를 길게 하셔야 돼요. 그게 풀 스쿼트예요. 쭉 많이 앉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육을 일어나면서 쭉 앉았다가 수축. 그리고 고관절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고관절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고관절이에요. 그 관절을 어떻게 쓰냐면, 보통 그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냥 스쿼트 할 때 그냥 이렇게만 막 그냥 되게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고관절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릴 때 고관절을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냥 내려가는 거고요. 고관절을 쓰면 이렇게 엉덩이가 더 나오죠. 그러면 무게가 여기 실리면서 엉덩이 이완되면서 엉덩이 힘을 더 쓰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고관절을 안 쓰고 하는 거. 자, 고관절을 말면서 허리 펴고 힘 준 상태에서 엉덩이랑 여기 힘까지 쭉 쓰는 거. 제가 고관절을 쓰면서 스쿼트를 해볼 테니까 한번 보고 참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한 고관절만 잘 쓰시면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근육을 만들 수 있으니까 꼭 고관절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허리예요. 허리 벨트 매시고 허리에 휘는 거 신경 안 쓰시고 하는 분도 많은데, 그 벨트를 차는 이유가 허리를 보호하는 건데 복압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압을 벨트 없이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스쿼트를 할 때 나는 막 하체만 막 신경 쓴다, 하체 운동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웨이트를 할 때 항상 코어, 복근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나는 그냥 일반 스쿼트 상체 따윈 필요 없어, 하체만 하면 돼,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들고 있는 웨이트 무게가 어디에 실릴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걸 들고 있다, 그럼 이러면 여기 요추 쪽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리겠죠. 그리고 들고 있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잡고 있는 무게가 쭉 내려오면 바로 이러면 무릎이 아작이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복근에 힘을 줘서 몸을 딱 세우셔야 돼요. 쭉 앉았으면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절대 상체를 강구하고 막 이렇게 되시면 바로 무릎과 허리가 이렇게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항상 복근에 힘을 주시는 거 항상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발살바 호법이라고 그 순간적으로 복압을 주면서 일어나는 건데, 스쿼트를 할 때 막 이런 소리 가끔 들어보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복압을 강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려왔다가 이렇게 힘을 주시면 조금 더 코어가 단단해지고 밀 때 힘이 조금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웨이트 하실 때 항상 호흡법도 중요하고 복근 사용법도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복근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스쿼트가 다중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관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뭐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3개 이상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절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세가 하나가 틀어지면 이 내가 들고 있는 웨이트 무게가 관절에 실립니다. 관절은 굉장히 약한 근육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손상이 돼요. 관절은 손상되면 끝이에요. 이게 재생이 되게 굉장히 힘든 게 관절이기 때문에 뭐 중량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정확히 내 관절을 보호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들고 있는 무게가 허벅지에 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엉덩이에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일어나는 속도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뭐 3초, 2초, 1초라고 해서 뭐 내려갈 때 3초 동안 내리고 2초 동안 멈췄다가 뭐 1초 만에 올라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뭐 스쿼트가 워낙 답이 없거든요. 솔직히 운동엔 답이 없어요. 본인에 맞는 건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내릴 때는 보통 한 3초 정도, 1, 2, 3 밀 때 여기서 버티는 거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0초. 그리고 일어날 때는 1초. 그래서 저는 3, 0, 1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려와서 버티는 순간 혈류가 굉장히 많이 모인 상태에서 버티면 피로도가 많이 쌓여요. 그럼 미는 힘이 딸리겠죠. 그럼 근수축 할 때 쓰이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축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성장의 목적이라면 내릴 때는 조금 천천히 자세를 정확하게 잡으면서 무게를 허벅지에 정확하게 실리고, 멈추지 말고 일어날 때는 1초 정도. 그래서 이완할 땐 조금 천천히, 수축할 땐 조금 빠르게. 수축을 조금 집중해서 하시고, 이완할 땐 천천히 무게를 정확하게 싣고,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추천해 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스쿼트를 하다 보면 지금 저처럼 호흡이 가빠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쿼트 자체가 굉장히 높은 칼로리 연속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흡법, 발살바 호흡법을 쓰게 되면 호흡을 순간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호흡이 더 차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많이 말하는 그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예요. 순간적으로 미는 순간 호흡을 참고 힘을 쓰기 때문에 산소 공급량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웨이트를 길게 못하는 거고, 반대로 유산소는 겁나 뛰어도 호흡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칼로리 연소가 높지만 뭐 숨은 계속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숨 가빠오는 건 똑같지만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헉헉거리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지방 연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산소성 운동도 실제로 심폐기능 강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웨이트를 끝나고 나서 호흡이 찼을 때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많이 쉬시는 게 좋아요. 충분한 휴식 시간도 갖는 게 좋고, 실제로 지방이 연소가 되는 건 산화 과정에 의해서 연소가 되는 건데 산소가 들어와야 지방이 연소가 돼요. 그래서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스쿼트 끝나고 겁나 숨 쉬면 돼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해볼게요. 우와. 네, 이렇게 스쿼트를 하다 보면 저처럼 삘 받는 날이 있어요. 막 중량이 빡빡 올라가는 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60이거든요. 네, 이걸 하다 보면 진짜 갑자기 진짜 모든 중력이 내 어깨에 걸린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못 일어나요. 그럼 주저앉으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렉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이걸 얼려두면 중력이 나를 짓눌러도 그냥 앉으면 얘가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보자분들이나 중력을 못 이기실 것 같은 분들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올려놓고 한번 무게를 쳐볼게요. 그리고 중량이 올라갔다고 해서 가동 범위를 짧게 쓰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상 관절 위험도만 더 높고 좀 작은 근육만 생기니까 그냥 못생겨지는 근육이 생겨요. 가능하면 가동 범위를 크게 쓰고 중량 욕심은 버리시고 가동 범위를 전체적으로 쓰면서 내 허벅지를 다 쓰시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 무게 정도는 그래도 풀스쿼트를 할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중량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와! 와, 방금 중간에 깔릴 뻔했어요. 그냥 이렇게 안정장치를 걸어 놓고 하시면 일단 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안정이 돼요. 죽진 않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쿼트 운동을 배워봤는데, 스쿼트는 진짜 정말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 근육 증가하시는 분 꼭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스쿼트 하기 전에 항상 고관절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뭐 스트레칭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관절을 풀어주는 거. 네, 스트레칭도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3초에서 1분 동안 버티게 되면 오히려 웨이트를 할 때 근수축이 안 일어난다는 말이 있으니까 좀 약간 역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고관절을 충분히 푼 상태에서 스쿼트 훈련하게 되면 조금 더 가동 범위가 깊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쿼트 동작을 배워봤고, 영상을 보시고 이해 안 가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guys.